안녕하세요. 테크노마트 입주자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용 부분 무단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우리 2,000명 구분 소유자의 소유인 공용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에서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에 프라임센터 입주자 연합에서는 광진구청에 지하 2층 주차장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광진구청은 지하 2층 부설 주차장 일부를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점유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및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롯데마트가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사용 중인 것이 명백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뜻합니다. 즉, 롯데마트가 지금까지도 공용 부분인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구분 소유자 분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2003년 6월 24일 선고된 사건 판결에 따르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 15일 선고된 사건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우리의 공용 부분인 지하 주차장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롯데마트에 방해배제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데마트는 과연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회사에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금액은 과연 정당한 수준일까요? 롯데마트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로비 면적과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차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면적과 임차료 시세에 따라 적합한 임차료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턱없이 적은 비용을 내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회사와 롯데마트는 상세한 임차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아간 지난 수년간의 공용수익 내역을 전부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프라임센터 입주자연합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집단소송 참여자 분들에게 10만원의 소송 착수금을 받아 롯데마트가 지난 수년간 불법 수익한 막대한 금액을 전액 환수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고인은 롯데쇼핑 주식회사이고, 두 번째 피고인은 그동안의 관리인 강변 테크노마트 주식회사이며, 세 번째 피고인은 관리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집합 건물의 전체 공용 부분을 무단 사용 시 부당이득의 반환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우리 강변 테크노마트 건물에서도 해당 판결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올해 2020년 5월 21일 집합 건물의 전체 공용 부분 무단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대법원 판결들을 뒤집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출석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엄격한 기준의 판결로, 이전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판결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큽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사 3명의 합의부로 판결을 내림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대법원이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해석을 바꾸거나 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 해석을 적용해야 할 때 전원 합의체 판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사건 2017-220744에서는 집합 건물 로비나 지하주차장, 건물 옥상 등 전체 공용 부분 무단 사용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대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났습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구분 상가의 1층을 매수한 피고가 소유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1층 복도 로비에 골프 연습장 부대시설로 퍼팅 연습시설, 카운터, 간이 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골프 연습장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공용 부분을 인도해 줄 것과 무단 사용한 기간 동안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민법 제741조 부당 이득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무단 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여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분 상가 1층 소유주인 피고는 골프 연습장의 부대시설을 모든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해야 하는 1층 로비에 설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용 부분에서 취해온 부당 이득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 합의로 판결한 것입니다. 과거의 일부 대법원 판례는 로비나 지하주차장, 건물 옥상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졌습니다. 즉,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을 경우 이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한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것입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빌딩은 우리 구분 소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관리회사와 몇몇 추종 세력들이 수십 년간 불법과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이는 이미 대부분의 입주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5월 이전까지의 공용 부분 무단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는 힘없는 다수가 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의의 판결로 말미암아 선한 자가 무조건 승리한다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춘 최희재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새로운 공식을 재확인했고 공용 면적 도둑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부당이익 환수 집단 소송을 준비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집합건물 부종식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의 공용 공간인 복도 등을 자기 것처럼 쓰며 영업을 한 업주에게 부당 수익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무단 점유한 공간만 돌려주면 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었는데요. 아파트나 상가 같은 곳에 이런 분쟁이 많은데 눈여겨볼 만한 판결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9층짜리 상가. 1층 입구가 스크린 골프장의 전용 출입구처럼 보입니다. 복도와 로비로 들어가 보니 전용 퍼팅 연습장부터 카페, 안내 데스크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이 건물의 공용 공간입니다. 한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무단으로 차지해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소 전용 공간의 무려 절반이 넘는 면적의 공용 공간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은 골프장 업주 김모 씨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이에요. 477.19평방미터니까 그 복도 로비를 아예 다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관리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단 점유한 공용 공간을 관리단에 돌려주고 그간 얻은 부당이득을 월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용 공간은 어차피 임대 수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점유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당시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뒤집어 골프장 업주가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소유자들의 공용 공간 사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해당 부분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이번 판결은 상가와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등에서 빈발하는 점유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3건 모두 민사사건인데 사건 번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7-20744 건물 인도 등 사건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상가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 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자로 그곳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공용 부분인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하여 골프 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주된 쟁점은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당해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구분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해당 공용 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봐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무단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 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집합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4-202608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복도와 로비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공용 부분인 이 사건 복도와 로비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 의견이 있고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 의견, 대법관 김재영의 보충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로비 등 집합 건물 전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용 부분은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해당 공용 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나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제한된 범위에서 복도와 로비를 통행할 권리나 일시적 점유권 정도가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였을 뿐 이와 같은 손해를 주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다수 의견과 같이 구분 소유자들의 사용 수익권이 침해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단인 원고는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